정보배 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물놀이 절정기를 맞아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아닐까 싶은데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박봉균 경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보 포유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에 근무하고 있는 박봉균 경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많은 해양 경찰분들이 해상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이 가장 또 바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피서철이기 때문에 특히 바쁘시죠? 네,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다행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동해안 평균 기온이 30도 중반으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돼서 네. 동해안 바다에는 연일 많은 인파로 좀 북적였고 저를 비롯한 해양 경찰관들은 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에 전념하느라고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가 여름휴가 막바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광복절 연휴까지 끼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피서객이 동해바다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안 안전관리에 직접 투입되는 각 해양경찰 파트소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또 해양 스포츠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들려요. 올해 강원도 동해 바다에서 일어난 연안 사고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올해 강원 동해바다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현재 총 29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 사고의 65%가 물놀이 성수기인 7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 피서객 중에 수영이 미흡한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시거나 테트라포트나 갯바위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들어가는 행위처럼 기본적으로 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데도 해요. 예. 또 그중에 사망사고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음주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거나 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를 하시다가 예. 너울성 파도 등에 휩쓸려서 안타깝게 생명까지 잃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 사망사고는 개인의 안전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바다에서는 항상 자만심을 좀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꼭 챙기시는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다뿐이겠습니까마는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물놀이 시에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는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바다에서의 이 구명조끼 입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네. 구명조끼는 이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부력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만약 물에 빠졌을 때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장비인 만큼 바다에서는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음주 후에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음주 활동으로 인한 연안사고 사망자가 5년 동안 지금 전국적으로 56명이고요. 그중에 강원 동해안에서만 현재까지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술을 마신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특히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 상태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장소에서의 물놀이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동해바다 찾아오시죠. 유명한 해수욕장들은 좀 많은 인파로 복잡해서 조금 한적하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요. 예. 이런 해변들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물놀이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조신고도 어렵고 구조요원도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따라서 좀 인명구조원이 배치된 요 안전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네.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3분 이상 준비 운동을 비롯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물놀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물놀이 사고 중에 유독 스노클링 하시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사고 원인 어떤 점들이 꼽히고 있나요? 네, 먼저 이 스노클링은 호흡할 수 있는 이 튜브처럼 생긴 모양의 관을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스노클을 착용하고 물놀이 하는 걸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이 스노클링 활동은 물속의 경관을 보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한참 정신이 팔려서 이제 본인이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해상에서 표류하거나 장시간 수중에 머무르면서 심장마비, 근육경련, 그리고 저체온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뭐 스노클링 안전사고 그럼 예방을 위한 주의점도 있겠죠? 네. 스노클링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큰 움직임 없이 물 위에 떠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조금은 정적인 레저 활동 유형인데요. 그렇죠. 예. 그로 인해서 좀 스노클링하는 사람들의 이제 심장마비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인명사고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스노클링 하실 때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안전요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이제 스노클링을 하고 있다면 안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장시간 스노클링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놀이 안전사고 외에 주로 해양에서는 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물놀이 활동 외에도 동해 바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의 이 테트라포트나 갯바위 같은 곳을 관광하시거나 바다 낚시를 즐기다가 주로 발생하는 연안 사고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여기 강원도 항포구에 있는 이 테트라포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67건에 달하고, 네. 그중에 사망사고가 8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테트라포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 그리고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요 사고 빈도가 높은 동해시청곡항, 그리고 삼척시 임원항 테트라포트 구간에 대해서 8월 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파제 테트라포트 위나 갯바위 등 이런 가파르고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또 바다 낚시를 즐기시는 낚시객 중에서 더 좋은 장소 선점하시려고 좀 해안 절개지나 위험구역에 무리하게 출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경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박봉균 경사와 함께한 정보 배틀이었습니다. 시사정보 포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